안녕하세요. 엠무드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트와일라이트, 뱀파이어로 잘 알려진 로버트 패티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미키 17, 미키 세븐틴이라고도 하죠. 편의상 저는 그냥 미키 17이라고 하겠습니다. 미키 17은 SF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먼저 원작의 세계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작은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인류가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죠. 주인공 이름은 미키입니다. 영화에서 로버트 패티슨이 맡은 역할이죠. 주인공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복제 인간으로 나와요. 복제 인간의 정체는 익스펜더블, 즉 죽을 때마다 이전 기억을 그대로 가진 새로운 복제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정입니다. 재밌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키는 결말로 갈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차이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 미키 17은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지만 원작과는 분명 뭔가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목에서 찾을 수 있죠. 미키가 7번째 복제가 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원작 제목이 미키 세븐이었죠. 그런데 영화는 제목이 벌써 미키 세븐틴입니다. 아무래도 17번의 복제 과정을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원작과 큰 차이를 보일 거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원작에 더 많은 죽음을 추가해 풍성한 영화적 요소들을 보여줄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차이점은 미키의 직업입니다. 원작의 미키 직업은 역사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망한 가게 사장으로 설정했더라고요.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부분들이 원작과 많이 다를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키 예고편을 분석해보고 원작 줄거리를 바탕으로 영화 내용을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미키 17은 관객들을 우주로 데려갑니다. 예고편에서 등장한 우주 공간은 니플하임이라는 얼음 행성인데요. 인간 탐험대가 니플하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복제 인간인 미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우주 프로젝트 소모품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미키는 죽을 때마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미키는 17번째 미키가 되었죠. 원작인 미키 7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하죠. 한편 큰 빚을 지게 된 주인공 미키 반스는 인류가 우주에 새롭게 개척한 니플하임으로 도망치기 위해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미키는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하죠. 익스펜더블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복제 인간입니다. 익스펜더블이 되면 개척지 건설 임무를 맡게 되고 위험한 임무와 생체 실험에 쓰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익스펜더블이 되면 죽더라도 이전 생의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신체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전의 기억을 모두 갖고 새로운 몸으로 깨어나게 되는 거니까 죽는 게 진짜가 아닌 느낌이랄까? 결국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를 찾아간 미키는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임무와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그가 맡게 될 임무는 다음과 같았죠. 첫째, 우주선이 이동할 때 외부를 수리한다. 둘째, 행성에 새로운 생명체가 있는지 가장 먼저 탐사한다. 셋째, 생체 실험에 참가한다. 넷째, 에어리언이 있다면 전투에 투입된다. 다섯째, 그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조건이 있음에도 미키 반스는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익스펜더블이 된 미키는 지난 8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6번 죽게 됩니다. 7번째 부활한 미키는 니플하임에 도착했는데요. 불행하게도 니플하임에는 에어리언, 즉 크리퍼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죠. 크리퍼는 몸체가 여러 마디로 되어 있는 데다가 마디마디마다 다리가 한 쌍씩 달려있는 거대 곤충 괴물입니다. 수많은 다리 끝에는 길고 뾰족한 발톱이 달려 있었죠. 미키는 이 크리퍼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임무 도중 크리퍼로 가득한 장소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미키와 함께 정찰을 나왔던 조종사는 어차피 미키가 다시 부활할 거란 생각으로 추락한 미키를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이후 미키는 나홀로 생존 모험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한 일은 빨리 동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미키는 크리퍼와 마주쳤죠. 미키와 마주친 크리퍼는 미키를 공격하지 않고 동굴 밖으로 도망쳤어요. 크리퍼를 쫓아간 미키는 동굴 밖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리퍼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살아서 돌아간 미키 세븐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미키 에잇과 마주친 것이었죠. 알고 보니 미키 세븐을 버려둔 채 돌아갔던 조종사 친구가 상부에 미키가 죽었다고 보고했고 결국 미키 에잇을 재생 탱크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를 들면 미키2가 죽고 나면 몇 시간 뒤에 미키3가 태어나며 마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복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더라도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처음 복제 인간에 성공한 앨런 박사가 우주를 정복하고자 무한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했고 결국 상부에 발각돼 계획이 무산된 건데요. 앨런 박사의 이런 시도 때문에 인간을 복제할 때 이전 개체가 죽어야만 다음 개체를 복제한다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 규칙이 그동안 깨지지 않고 지켜진 것입니다.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은 처음에는 규칙을 지키고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가위바위보로 누가 죽을지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결과는 미키 에잇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미키 에잇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는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복제된 두 미키는 처음에는 같은 자아라고 생각했지만 미키 세븐이 동굴에 추락하고 나서 약 6주가량의 기억에서 차이가 있었고 결국 두 미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의 비밀스런 공존이 시작됩니다. 한편 최고 사령관인 마샬은 익스펜더블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마샬이 빌런 역할을 할 거라 보거든요. 영화에서는 마크 러팔로가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우주선 안에서 지낼 때도 마샬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키를 영혼이 없는 괴물이라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습니다. 미키는 자연스럽게 친구 베르토, 아까 그 조종사죠. 그리고 여자친구인 나샤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샤도 전투 조종사였어요. 미키와는 미키3부터 사귀기 시작했죠. 나샤는 미키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료이자 애인이었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미키 1부터 미키 6까지의 서사가 꽤 자세히 나오거든요. 미키가 익스펜더블이 된 시점은 니플하임으로 출발하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익스펜더블 임무를 맡은 미키는 젬마에게 익스펜더블 임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젬마는 익스펜더블의 핵심이라며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테세우스란 사람은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긴 시간 항해하며 배는 망가졌고 테세우스는 망가진 부분들을 고쳤죠. 몇 년이 지나자
원래 배를 구성했던 처음 나무 재료들은 모두 다 다른 것으로 교체되고 맙니다. 결국 젬마가 말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부품을 하나씩 다 뜯어고친 배도 테세우스의 배이고 한 번의 배 전체를 다시 고쳐서 만든 배 역시 테세우스의 배라는 건데요. 사람의 몸이란 게 원래 세포 하나마다 수명이 다 있잖아요. 피부를 예로 들자면 탱탱하던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잃게 되고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간 자리에 또다시 새살이 돋아납니다. 반면 미키의 경우도 익스펜더블이 되었으니 몸 전체 세포가 한순간에 새로 다시 만들어지죠. 즉, 첫 번째 테세우스의 배처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배 전체가 리모델링 되는 것은 사람과 같고, 두 번째 테세우스의 배처럼 한 번에 배 전체 모든 부분을 리모델링한 배는 익스펜더블, 즉 복제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한 번에 한 부분씩 수리되는 셈이고, 익스펜더블이 재생되는 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 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미키가 익스펜더블이 되는 훈련의 마지막 시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였어요. 미키는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총은 진짜로 발사되진 않았고, 시험에 통과한 미키는 공식적으로 미키1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무언가와 충돌을 하는데요. 미키는 우주선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갔고, 너무나 많은 방사선을 흡수해 사망하게 됩니다. 곧 미키2로 부활했죠. 미키2도 마찬가지로 우주선을 고치다가 우주복의 결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미키3가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나샤를 만났죠. 미키3에게 먼저 나샤가 말을 걸어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을 한 건데요. 나샤의 부모님은 원래 지구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나샤의 행성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나샤 부모님은 가족들과 함께 미드가르드로 도망쳤죠. 하지만 미드가르드 사람들은 다른 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샤가 태어났고, 나샤는 이방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조종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항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미키에게 먼저 마음이 끌렸던 거죠. 우주선은 결국 또 넓은 은하계로 진입했고, 새로운 행성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이 가득했죠. 새롭게 발견한 행성은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었고, 미키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죽게 되는데요. 미키가 3부터 4를 거쳐 5가 되는 동안 각종 실험부터 시작해서 미생물과 세균, 기생충에 의해 죽음을 맞았죠. 결국 미키 7으로 부활한 미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마샬은 크리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함께 임무로 나갔던 사람들이 크리퍼에게 당했고, 결국 미키만 살아남은 채 돌아오게 됩니다. 마샬은 분노했죠. 2시간 만에 대원 3명을 잃었는데 살아남을 필요가 없는 존재인 미키가 살아 돌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미키는 거의 매일 밤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커다란 애벌레 한 마리가 자신을 쳐다보는 꿈이었습니다. 애벌레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미키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썼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애벌레 때문에 미키7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후 미키7은 동료 캣과 함께 크리퍼를 추적하는 도중 크리퍼의 공격을 받고 기절합니다. 다행히 캣의 도움으로 미키는 목숨을 건졌고, 눈을 뜬 미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미키8과 여자친구 나샤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결국 그날 밤 미키는 캣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캣에게 비밀을 들키게 되고, 결국 나샤마저 미키가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미키와 나샤는
셋이서 잠자리를 가졌고 미키 방을 찾아온 캣이 이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질투심에 쌓인 캣은 곧바로 사령부에 미키의 비밀을 까발리고 말았죠. 이후 경비대가 미키의 방에 쳐들어왔고 결국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 그리고 나샤 이렇게 세 사람은 끌려가게 됩니다. 마샬은 더 이상 새로운 미키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캣이 새롭게 익스펜더블이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룸메이트가 죽은 후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캣은 불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익스펜더블이 되려고 마음먹은 것이었죠. 게다가 놀랍게도 마샬은 미키를 죽이지 않을 거라 했어요. 왜냐? 사실 마샬은 놀라운 정보를 알아냈는데요. 미키 세븐이 가져온 크리퍼의 정보를 조사한 결과 크리퍼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고도의 하이브리드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마샬은 미키에게 동굴에서 살아 돌아왔을 당시 상황을 물었고 미키는 그때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샬은 미키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단, 조건은 크리퍼가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미키 세븐과 에잇은 폭탄 배낭을 메고 다시 크리퍼를 찾아 탐사를 떠납니다. 동굴에 도착한 미키는 폭탄을 터뜨릴지 고민합니다. 사실 미키 세븐은 폭탄을 터뜨리기 싫었습니다. 동굴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분명 친구였던 베르토는 미키를 내버려두고 철수했으나 미키는 크리퍼 덕분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반면 에잇은 그냥 임무대로 하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후 세븐은 캐시에 저장된 에잇의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세븐은 에잇이 크리퍼에게 습격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세븐의 눈에 애벌레가 나타났어요.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애벌레는 미키에게 너를 이해한다며 너가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미키 5까지 설명하고 미키 6은 얼버무린 채 미키 7 이야기로 넘어갔었잖아요. 미키 6은 크리퍼에게 죽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사실 크리퍼에게 생포된 것이었고 미키 6의 통신 메시지를 통해 크리퍼들은 인간의 언어를 연구해온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애벌레 크리퍼가 미키 6의 통신을 통해 미키 7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던 겁니다. 그렇게 미키 7은 또다시 크리퍼의 동굴에서 살아 돌아왔는데요. 사실 크리퍼가 말했던 너를 이해한다는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크리퍼도 미키처럼 테세우스의 배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크리퍼 하나하나는 테세우스의 배 나무 조각처럼 부속물일 뿐 본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크리퍼 본체는 자신들의 동굴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키에게 공생을 제안합니다. 미키는 마샬을 찾아갔죠. 에잇이 크리퍼에게 당해 죽었고 에잇이 가지고 있던 폭탄은 이미 크리퍼 손에 넘어갔다고 보고를 한 건데요. 마샬은 미키에게 배신자라고 하며 미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미키는 크리퍼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며 자기를 죽이면 결국 크리퍼들에게 사령관님도 목숨을 잃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세븐은 무사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미키 세븐은 애벌레와 다시 만났고 애벌레는 미키에게 이게 끝인지 시작인지 물었습니다. 미키는 둘 다였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죠. 대답에 만족한 듯한 애벌레는 서서히 사라졌고 꿈에서 깬 미키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용기가 차오릅니다. 한편 마샬은 크리퍼들이 당장이라도 빼앗긴 폭탄을 사용할 거라고 두려워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공격이 없자 미키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미키를 불러 또다시 위험한 임무를 맡기려고 했죠. 하지만 미키는 마샬의 지시를 거부하며 익스펜더블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라 하는데요. 또한 자기를 또다시 죽이려고 한다면 크리퍼에게 평화협정이 깨졌다고 말할 거라 경고합니다. 그렇게 미키는 살아남게 되었고 니플하임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꽁꽁 얼어붙은 행성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온 건데요.
그렇게 미키는 새로운 행성 니프라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크리퍼들과 공생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뒷부분에 또 한 번 반전이 있거든요. 이 숨겨진 반전에 대한 내용은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